자, 가봅시다. 9강은 이 내용 정리를 좀 잘 하셔야 돼요. 아, 여기 불도 끌까? 우리 저번처럼 아예? 잘 안 보이죠? 여기도 아예 꺼버리게 넣겠지. 어때요? 요 정도는 괜찮죠? 네, 이렇게 합시다. 자, 일단 우리 9강의 1번에서 정리했던 내용. 자, 아하 하는 깨달음의 순간이라는 내용이 포인트다라는 거였었죠. 그래서 토마스 에디슨 번떡 떠오른 해결 정보의 해결책이라는 내용이었었고, 토마스 에디슨이 노력을 해서 성공했다가 아니라 번뜩거리는 그런 생각으로 결국에는 성공해냈다, 이걸 말하는 글이었고, 그리고 로사박의 인종적 편견에 대한 저항으로 내가 일어나 마라 라고 고민하다 그 순간적인 판단으로 저항이 시작된 거였죠. 테레사 수녀 역시 소외된 사람을 보살피겠다는 이 한 번의 결정으로 인해서 세계에 영향을 준 거였고요. 아인슈타인 역시 꿈을 통해서 상대성 이론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하게 찾아오는 깨달음의 순간이 있을 것이고 그 순간을 잘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글이었습니다. 내용 기억이 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컨트리 음악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는 글이었었죠. 그래서 컨트리 음악의 일과 자유 그리고 소외를 다루는 주제가 많다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절충적인 혼합체의 의미라고 했었죠. 남부의 전통적 노래와 기악곡을 합치고 고대 영국의 발라드나 성가 그리고 음유 시인의 곡조와 초기 블루스 등을 섞어서 만들었다. 그래서 노동 계층의 정체성을 나타내서 보통의 미국인의 이미지를 얻는 조지 부시를 예로 들면서 설명하는 글이었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컨트리 음악이란 어떤 것인지 그걸 설명하는 글이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 노동계층, 보통계층을 나타내는 의미다라는 부분 빈칸 추론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했던 질문이죠. 자, 그럼 3번은 우선순위 매기기라는 내용이었어요. 자, 바쁘다고 해서 생산성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라는 내용이었죠. 우선순위를 통해 결정을 하고 성취를 이뤄놔야 된다. 우선순위를 통해 결정을 하면서 시간 소비나 가치 생산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잘못 잡으면 성취도 안 되고 생산성도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낭비되는 시간이 존재한다. 그래서 시간 소비에 대한 인식을 통해 우선순위에 따른 일 처리를 해야 되고 그로 인한 우리가 잃어버리는 시간을 되찾아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글이었죠. 어쨌든 우선순위를 잘 정해 일을 처리해야 된다, 이게 포인트인 글이었었고요. 자, 4번 이 질문은 다른 것보다 지칭 추론 잘 보라고 했었죠. 천재성을 나타내는 지니어스와 천재를 나타내는 지니어스 구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천재를 뜻하는 지니어스가 딱 두 군데 등장한다고 했었죠.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지니어스라는 이 단어의 기원으로는 라틴어 인제니움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독창적 생산성과 뛰어난 창의력, 그러면서 르네상스 시대에서부터 예술적인 창의력과 잠재력에 대해서 천재성이라는 걸 인증하기 시작했고, 모방정신의 정반대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게 바로 천재성이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니? 라고 물어보면 나도 몰라요, 당연한 겁니다 라는 형태의 반응이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아이디어의 발생 과정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당연히 재현도 못한다. 그러니 타인에게 지침을 전달하는 능력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글이었었고요. 그래서 지침 추론까지 잘 확인해 놔야 되는 지문이었어요.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서 5번 지문. 자, 다이어트 성공을 위한 시간의 필요라는 내용이었었죠. 그래서 다이어트의 실패 이유로는 지나친 기대와 조급함이 있다. 이 조급함이 포인트였죠. 그래서 TV 프로그램이나 광고 등을 통해서 체중 감량에 대해서 우리가 막연하게 짧은 시간에 많은 킬로그램을 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게 된다.
그래서 새로운 건강한 습관을 형성해야 다이어트에 성공하기 때문에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걸 인지해야 된다. 그래서 조바심을 내면 다이어트는 실패한다. 이걸 얘기하는 거 있었고요. 자, 그 다음 6번 지문에서는요. 자, 인상과 호감이라는 내용이었었죠. 그 짧은 비디오 클립 보는 거였었죠. 그래서 짧은 강의 영상을 보고 이 강의를 보고 이 교수에게 호감이 가느냐 호감이 안 가느냐에 대한 조사를 먼저 한 거였었고요. 그리고 학기 말 교수의 평가를 예측하는 거죠. 아, 이 사람은 좋은 평가, 아, 이 사람은 나쁜 평가. 근데 이 짧은 강의 영상의 시청을 통해 호감도를 진술하고 학기 말에 호감도를 기록해 봤더니 영상 시청 후의 호감도가 학기 말의 호감도와 거의 비슷하더라. 그래서 이 짧은 동영상을 통해 뭘 전달하려는 내용? 첫인상, 그 인상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글이었죠. 그래서 타인에게 좋지 않은 인상은 커다란 실수다. 제일 마지막 부분 빈칸 추론 문제 아주 좋다고 했었습니다. 이 질문 확인해 주시고. 자, 그 다음 7번 질문은 자, 공상 역할놀이의 상상력과 창의력의 의미. 그래서 상상력과 창의력은 공상 역할놀이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공상 역할놀이를 하려면 상상력과 창의력이 자연스럽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등장인물의 역할을 해야 되고 환경과 상호작용을 해야 되고 그래서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해야 된다. 그리고 많은 상황에 적절한 반응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상상력의 유연성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결국 공상 역할놀이는 상상력을 함양한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해준다. 이걸 말하는 글이었죠. 이건 뭐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은 글이었었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8번에서는 자, 광고자의 목표와 관심사. 그래서 광고는 설득의 한 형태다. 그래서 소비자의 관심사와 광고자의 관심사는 서로 다르다는 글이었죠. 그래서 식기세척기 광고를 예로 들면서 소비자의 관심사는 최고의 식기세척기를 적절한 금액에 구매하는 게 목표지만 광고자의 관심사는 광고 속의 세척기를 어떻게든 파는 게 목표다라는 거였었고요. 그래서 광고는 공정하고 균형 잡힌 비교를 제공해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글이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일단 구강 정리 마무리 먼저 해보고요. 기억이 안 나는 지문은 꼭 표시해놓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12강의 11번 계속 나갈게요. 오케이, 가봅니다. 자, The Popular Press라고 얘기를 했죠. 자, Popular Press라고 뭐냐? 대중 언론사 정도가 되겠고요. 자, 대중 언론사는 deems, 우리 deem이라는 이 단어는 consider하고 똑같은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려하다, 생각하다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대중 언론사는 고려합니다. 그래서 reshoring, 이 reshoring을 to be bringing manufacturing back home이라고 얘기했죠. 자, deem하고 consider는 해석도 똑같고 구문도 똑같아요. 그래서 오형식으로 쓰일 경우 목적어를 쓰고 그 뒤에 후부정사를 목적격으로 취하는 거죠. 그래서 이 reshoring이라는 이것을 to be bringing, 가지고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를 가지고 오는 것? manufacturing, 제조업을, manufacturing은 제조업이죠. 제조업을 back home, 고향으로 다시 가지고 오는 것을 리쇼어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연결된 거고요. 아직 뭐 리쇼어링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나오지 않네요. 근데 어디로부터? From a current location, 현재의 위치로부터. 근데 어떤 현재의 위치? That is not home, 고국이 아닌 현재의 위치로부터 고국으로 다시 제조업을 가지고 오는 걸 리쇼어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할 거네요. 아, 리쇼어링이란 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제조업을 본국으로 다시 가져오는 걸 리쇼어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간단히 예를 들면 삼성 같은 경우 인도네시아나 이런 쪽에서 많이 리쇼어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전제품을, 삼성은 우리나라 기업인데 가전제품을 딴 나라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 딴 나라에서 만드는 제조업을 우리나라로 다시 가지고 온다고요. 자, the term. 자, 이 리쇼어링이라는 이 용어는 is agnostic이라고 얘기를 했죠. agnostic이라고 하면 regardless와 똑같은 의미고요.
regardless는 뭐뭐와 상관없는, 관련 없는 이라는 뜻이었죠. 자, 이 용어는 관련이 없습니다. as to를 쓰게 되면 as to는 as for와 똑같은 뜻이었고 똑같은 표현으로 about이 된다고 했었죠. 뭐뭐에 관하여. 그래서 as to 뭐뭐에 관하여 그러면서 whether the manufacturing being brought home occurred in a wholly owned facility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as to에 걸리면서 뒤에 명사절 whether절을 썼어요. 자, 그런데 as to는 간혹 가다가 문법 문제로 한 번씩 등장을 합니다. 근데 as to 관련 문법 문제는 항상 하나예요. as to를 썼을 때 as to 뒤에 동사 원형을 써야 되는 건지 as to 뒤에 동사 ing를 써야 되는 건지 이걸 물어보죠. 자, as to 뒤에 원형이냐 ing냐를 구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앞에 so의 여부를 보시면 됩니다. as to를 썼는데 앞에 so가 있다. 그럼 so as to 동사 원형 무조건 뭐뭐하기 위하여고요. 앞에 so가 없다. 그럼 무조건 so as to ing를 써서 뭐뭐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앞에 so가 없으니까 당연히 ing 명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용어는 관계가 없습니다. 뭐에 관하여?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에 관하여. The manufacturing 그 제조업이 being brought home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제조업이라는 명사를 쓰고 뒤에 being brought home이 pp로서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국으로 가져와지고 있는 제조업이 occurred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고요. 어디에서? in a wholly owned facility 완전히 소유되어진 당연히 owned는 소유된 그래서 완전히 소유되어진 시설에서 발생하던 그러면서 in an official location 이 해외 지역에서 official은 해외 그래서 이 해외의 지역에서 혹은 in the factory 공장에서는 근데 어떤 공장? over official supplier 이 해외 서플라이어는 공급자죠. 이 해외 공급자의 공장에서 발생하던 것이던에 상관없이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자, 이 문제 다시 한번 봐보세요. 자, 이 리쇼어링이라는 용어는요 관련이 없는 거래요. 근데 뭐에 대해 관련이 없냐면 그 제조업 이 고국으로 가져와지는 그 제조업이 일어나느냐 아니냐와는 관계가 없는 거래요. 근데 어디에서 일어났냐? 완전히 소유된 시설, in an official location, 해외 지역에 있는 완전히 소유된 시설. 즉, 아까 선생님이 예를 들었듯이 우리나라 S전자가 말레이시아에서 제품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말레이시아에서 만드는 그 제품 공장이 삼성의 소유인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의 소유인 해외 공장에서 만드는 것 혹은 in the factory 공장이래요. 5번 official supplier 해외 공급자의 공장이래요. 즉 말레이시아에 있는 그 공장이 삼성전자의 소유는 아니지만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만들어져서 삼성한테 쓰이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 두 가지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두 가지 경우 어느 쪽이든 관계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냥 무조건 제조업이 본국으로 오기만 하면 그걸 리쇼어링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됐습니까? 여기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럼 뒤에 좀 더 가볼게요. 자, G for example 예를 들어 G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General Electric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제일 큰 기업이죠. 자, 예를 들어 G는 reshored. 자, 이 reshore 했습니다. It's appliance. 그것의 appliance는 가전제품이죠. 그것의 가전제품 manufacturing 제조업을 from its production facility 그것의 생산 시설로부터 어디에 있는 in China 중국에 있는 생산 시설로부터 to the US 미국으로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In its own plant 그것 자신의 공장으로 근데 뭐 하기 위해 to meet the US demand 미국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때 비트는 충족시키다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뒤쪽에 whereas 반면에 더 US based 자 미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 매니먼 매니팩처링 이 매니먼 제조업은 decided 결정했습니다. to no longer buy 더 이상은 사지 않도록 거기서 seed metal fabrication이라고 해서 seed metal이라고 하면 금속판이에요. 그래서 이걸 그냥 판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fabrication이라고 하면 우리 섬유라는 뜻도 있지만 조직이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fabrication이라고 해서 그냥 구조물 정도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이 판금 구조물을 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디로부터? From an overseas, 해외로부터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자, 좀 끌어올릴게요. 오케이. 그래서 overseas supplier, 해외의 공급업자로부터. 그러니까 앞에 있는 G는 어떤 경우예요? 해외의 공장을 본인들이 가지고 있다가 이제 그 공장을 없애고 제조업을 미국으로 가지고 온 거죠. 그에 반해서 여기서 말하는 이 매니나빈가 하는 이 회사는 해외의 공급자로부터 이 판금 구조물을 받던 걸 더 이상은 안 받기로 결정을 했다고요. and 그리고 to instead 대신에 to source, 우리 source가 동사로 쓰이면 공급받다라는 뜻이 돼요. 그리고 대신에 공급받기로 결정을 했대요. 어디로부터? from a local supplier, 현지의 공급자로부터 뭐 하기 위해? to meet demand in the US, 미국에서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게 둘 다 리쇼어링이 되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서 both, 이 둘 다는 would be considered, 여겨질 겁니다. reshoring more precisely, 좀 더 정확하게 reshoring 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reshoring back to US라고 했죠. 미국으로의 reshoring이요. 그래서 reshoring이라고 하면 원래 복귀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주죠. 자, 그러면서 이 reshoring은 is fundamentally, 근본적으로, 그래서 이 reshoring은 근본적으로 concerned with, 자, be concerned with는 뭐뭐와 관련되다라는 뜻이었죠. be concerned with 뭐뭐와 관련되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where manufacturing activities are to be performed라고 얘기했죠. where, 어디에서 manufacturing activities, 이 제조업 활동이 are to be performed, 수행되어져야 하는지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independent of, 자, independent of는 독립적인이라는 뜻이니까 얘도 뭐뭐와 상관없이라는 뜻이 됩니다. 뭐뭐와 상관없이 뭐뭐에 독립적으로. 그러면서 who is performing the manufacturing activity, 누가 그 제조 활동을 수행하는지와 상관없이 in question, 자, in question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뭐 당연한 정도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당연한 그 제조 활동을 누가 수행하는지에 상관없이 이렇게 말을 할 거죠. 즉 다시 말해서 location decision only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위치 결정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즉 리쇼어링은 위치 결정이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준 거고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빈칸에는 where manufacturing activities are to be performed, 여기가 빈칸 문제였었고요. 자, 그러면서 as opposed to, 자, as opposed to라고 하면 뭐뭐와 반대로 또는 뭐뭐가 아니라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래서 as opposed to a decision, 결정이 아니라 결정과 반대로 regarding, 뭐와 관련된, 우리 regarding도 about이랑 똑같은 뜻이었죠. 그러면서 location and ownership, 자, 위치와 주인과 관련된 결정이 아니라 위치와 주인과 관련된 결정의 반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즉 리쇼어링이란 위치와 주인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로지 뭐만 신경 쓰는 거다? 위치만 신경 쓰는 거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글이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정의 내리는 글 정도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전체 해석이랑 일단 이 지문은 딴 거 말고 나올 만한 포인트는 요거밖에 없어요. 빈칸 내용 슬쩍 바꿔서 밑에서 두 번째 줄에 location decision only, 여기에만 형광펜 한번 칠해놓으시고 location decision only, 여기에만 형광펜 한번 칠해놓으시고 이 부분을 빈칸 추론으로 바꾸는 거 정도만 확인 한번 해놓으세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자, 문법 설명을 조금만 할게요. 자, 이건 그냥 뭐 단순히 문법 문제로 나올 수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해석 부분 때문에 선생님이 설명을 좀 합니다.
자, 이 자리에 manufacturing activities are to be performed라는 이 표현을 썼죠. 자, 이때 어디에서 제조업 활동이 수행되어져야 하는지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우리 영어에서 비동사를 쓰고 그 뒤에 투부정사를 쓸 때 주어를 쓰고 나서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를 쓰게 되면 일단 무조건 문장에 사용된 주어가 사물이다.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해석하라고 했어요? 이때 투부정사는 명사적 용법으로 이 주어는 이 동사 하는 것이다. 무조건 이렇게 해석하라고 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데 문장의 주어 자리에 사물이 나오면서 주어는 동사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는데 해석이 안 돼요. 그럼 이 경우는 비동사 투부정사가 비투용법으로 쓰인다는 소리죠. 선생님이 이 경우를 제외한 다른 형태의 해석은 주어를 쓰고 비동사를 쓰고 뒤에 투부정사를 썼을 때 문장의 주어가 만약 사람이다. 그럼 이때 투부정사는 100% 형용사적 용법으로 비투용법이란 걸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을 겁니다. 영어에서 비투용법이란 비동사 뒤에 단순히 투부정사만 썼음에도 불구하고 조동사의 개념이 포함되는 걸 말해요. 그래서 비투 부분의 가장 첫 번째는 예정을 나타내는 표현이 돼서 동사 할 것이다 라는 형태의 해석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가능을 나타내서 동사 할 수 있다 라는 뜻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의무를 나타내서 동사 해야 한다. 네 번째는 운명을 나타내서 동사할 운명이다. 다섯 번째는 의도를 나타내서 동사하려 하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단순히 비동사 플러스 투부정사만 썼지만 맥락에 따라서 예정, 가능, 의무, 운명, 의도를 나타내서 이렇게 해석이 여러 가지로 바뀌어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 현대 영어에서는 잘 사용을 안 해요. 근데 우리 연계교재는 기존에 쓰였던 논문이나 에세이를 따온다고 했죠. 그래서 실제 이 비투용법을 쓰는 문장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 여기서 같은 경우에도 이 제조업 활동이 are to be performed 수행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해석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제조업 활동이 수행되어져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이때 비투용법은 비투용법의 의무를 나타내서 뭐뭐 해야 한다의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거라고요. 이해됩니까? 오케이, 이 부분 해석만 좀 주의해 놓으세요. 주어는 동사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이 안 될 경우 비투용법으로 바꿔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자, 이 지문은 이렇게 정리하고요. 네, 1분만 줄게요. 확인 한번 해주세요. 한 거 없어? 빨리 갔다 오세요. 아유, 오세요. 수영이는 이렇게 늦어서 단어 시험을 못 보면 우리 제 시험을 다 봐야 돼요. 네. 오케이. 일단 동영상 올려줄 테니까 이거 앞번호 못 뜨는 거 꼭 보고. 오케이, 요 정도면 됐죠? 자, 가봅시다. 12번 지문으로 가볼게요. 이 수특은 선생님이 문제 풀이 위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꼭 문제를 풀어오셔야 된다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아픈 상태에서 풀기에 이 문제들이 너무 아까워요. 알겠죠? 꼭 문제를 풀어오셔야 돼요. 자, 갑니다. 12강의 12번.
자, 이 마크 레디와 그리고 그의 동료들은 자, 레드 파티스펀트 투부정사라고 했죠. 리드 목적어 투부정사를 써서 뭐뭐하도록 이끌다라는 뜻이었었고요. 자, 이끌었습니다. 파티스펀트의 참가자들이 to believe 믿도록 이끌었습니다. 뭐를 믿도록? 데디아를. 자, day와 to perform 그들이 수행할 것이라는 것을 그룹 타스크 그룹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것을 믿도록 이끌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때 day는 당연히 앞에 나와 있는 파티스펀트의 사람들이네요. 사람이 나오면서 B2 부정사가 나오면 얘는 100% B2 용법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들이 수행할 예정이라는 것을 B2 용법의 예정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서 before the task, 자, 그 업무 이전에 each participant, 각각의 참가자는 was asked, 자, be asked to 부정사죠. 뭐뭐 할 것을 요청받다라는 뜻이었고요. 이런 애들은 하나의 덩어리로 외워놔야 해석할 때 편합니다. be asked to 부정사, 동사 할 것을 요청하다가 아니라 요청받다. 자, 각각의 참가자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라이언 에세이를 쓸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원래 에세이는 그냥 뭐 수필이라고 해석을 하죠. 그냥 하나의 글을 쓸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About 뭐에 관하여? What it means to be me라고 얘기했죠. 이때 이시 가짜 주어고 토이아가 진짜 주어예요. 자, what it means to be me, 내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And 그리고 the kind of person, 사람의 종류. 여기서 the kind of person은 about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about the kind of person, 사람의 종류에 관하여. 어떤 사람? I would most like to be, 내가 가장 되고 싶은 사람의 종류에 대하여 수필을 쓸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즉 내가 된다는 게 무엇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글로 써보래요. 그리고 내가 가장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걸 글로 써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서 the experimenter, 자, 그 실험자들은, 즉 실험을 진행하는 사람이요. 자, 그 실험을 진행하는 사람은 then, 그리고 나서 주었습니다. each person's essay, 이 각각의 사람의 에세이를 을이라는 직접 목적어가 먼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뒤에 간접 목적어 쓰면서 to를 붙인 거고요. 누구누구에게. 그래서 other participants, 다른 참가자들에게 각각의 사람의 수필을 주었습니다. in other location, 다른 위치에 있는. 그러면서 who were asked to indicate who they would like to work with in the group setting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또다시 who가 수식을 한 번 더 해주네요. who were asked to, 요청을 받은. 이때 who는 선행사가 당연히 앞에 있는 other participants가 되겠죠. 요청을 받은, 뭐 하도록? indicate, 표시하도록 요청을 받은. 근데 뭘 표시하래요? who they would like to work with, 그들이 누구와 일하고 싶은지. in the group setting, 이 그룹 환경 속에서 누구와 일하고 싶은지를 표시해 주도록 요청을 받은 이런 다른 참가자들에게 각각의 수필을 모두 줬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수필을 다른 참가자들한테 다 주고 당신이 누구랑 일하고 싶은지를 표시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뒷부분 이어지면서 자, the experimenter, 자, 그 실험자는 ignored, 무시했습니다. 이거 아주 고약한 사람들이죠. 이렇게 다 해놓게 하고서는 그냥 무시했대요. 뭘? The participant's actual preference, 그 참가자의 실제적인 선호는 무시를 해버렸대요. And 그리고는 randomly assigned, 무작위로 할당했대요. assign은 할당하다, 배정하다. 그래서 무작위로 할당했습니다. 뭘? Some participants, 몇몇 참가자들을 to a condition, 상황 속에 할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 in which they had supposedly, 자, 끌어낼게요. 자, 이 자리에서 앞에 부분에 나와 있는 컨디션을 받으면서 in which를 썼죠. 당연히 이때 이니치는 앞에 컨디션, 상황을 받는 거니까 한 단어로 관계부사 where로 바꿔도 아무 문제 없고요. 그래서 이니치 어떠한 상황이냐면 그들이 supposedly라고 하면 예측컨대 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예측컨대 그냥 아마도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들이 아마도 had been passed over, 자, pass over라고 하면 무시하다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아마도 무시되어지는 상황에 이 몇몇 참가자들을 할당시켰습니다. 그러면서 by the others,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and 그리고 had to work alone, 혼자 일하게 하는 그런 상황에 몇몇 참가자들을 할당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참가자들이 있는데 그 참가자들 중 어떤 사람은 혼자서 외톨이로 떨어지게 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룹 워크를 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다 모여서 하고 나만 혼자 외톨이로 시켜버린다고요. 이런 환경을 하나 만들고 and other participants, 그리고 다른 참가자들은 to a condition, 상황 속에 넣어줬대요. 어떤 상황? in which they were in high demand. 자, be in high demand라고 하면 높은 수요 속에 있다죠. 높은 수요 속에 있다는 건 찾는 사람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in high demand라고 하면 인기가 좋은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상황 속에 넣었대요. 그들이 인기가 좋은 상황 속에 by others,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and 그리고 worked with a group, 그룹으로 일하는 상황 속에 넣었대요. 이번에는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한테 인기가 좋고 같이 그룹으로 일하는 이 상황 속으로 넣어줬다고요. 됐습니까? 자, 이랬을 때 participants, 참가자들이래요. in the work or condition, 혼자 일하는 상황 속에 있는 참가자들은, 그러면서 who believed, 계속 수식이죠? who believed they had been excluded. exclude는 배제하다, 제외시키다 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제외되어졌다고 믿고 있는 이 참가자들은 reported, 보고했습니다. lower levels of, 더 낮은 수준의 self-esteem, 자존감을 보고했습니다. than, 누구보다 those involved by the group, 그룹에 의해 포함되어져 있던 그런 참가자들보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이 두 개의 그룹을 비교했더니 누구의 자존감이 더 좋더라? 자존감과 관련해서는 이쪽 사람들이 훨씬 더 좋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our momentary feelings, momentary라고 하면 순간적인 이라는 뜻이었고요. 그래서 우리의 순간적인 감정들이래요. 뭐에 대한? self-worth의 자존감에 대한, 자기 가치니까 이것도 자존감이죠. 그래서 자존감에 대한 우리의 순간적인 감정들은 strongly depend on, 강하게 의존합니다. 뭐에? the extent, 정도에. 그런데 뭐 하는 정도? to which others approve, 다른 사람들이 찬성하는 정도에. 누구에 대해서? 우리들에 대해서. and include us, 그리고 우리를 포함하는 정도에 강하게 의존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지문 자체가 어렵지는 않은 지문이었죠. 자, 그래서 정답은 제일 마지막에 others approve of us, 이 부분이 원래 빈칸의 정답이었던 자리고요. 자, 얘는 딴 거보단 순서 배열 문제 괜찮습니다. 순서 배열 문제. 그래서 먼저 3번에 The Experimenter 나오는 자리 있죠? 3번에 A라고 하나 써주시고요. The Experimenter 앞에다가 A. 그리고 4번에 The Experimenter Ignored, 요때 B. 그리고 밑에 5번에 Participants, 여기에 C. 그래서 A, B, C로 나눠서 글 전체 순서 배열 문제 나오는 거 괜찮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얘는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잠깐만요. 이거는 적고 갑시다. 어법 하나 잡아볼만 하네요. 이 지문은. 자, 이 지문은 어법 좀 잡아볼게요. 일단 what to perform 동그라미 치시고 1번. what to perform 동그라미 치시고 1번 어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 밑에 what it means에서 what에 동그라미 치고 2번. what it means에서 what에 동그라미 치고 2번. 그리고 4번 앞에 쪽에
to work 있죠? 이때 to work 동그라미 치시고 3번. 얘들아 이때 to work를 선생님이 working으로 바꾸겠대요. 돼요 안 돼요? 이때 to work를 working으로 바꾸겠대. 돼요 안 돼? 죽어도 안 되죠. like 뒤에는 to 부정사 ing를 다 쓸 수 있다고 했죠? 하지만 like 앞에 would가 붙으면 하고 싶다가 돼서 ing 절대 못 쓴다고 했습니다. 이해돼요? 낚이시면 안 돼요. would like 뒤에는 무조건 to 부정사만 써야 되는 겁니다. 태규 아주 좋았어요. 그런 자세 발음시키 커피 하나 사줄게. 진짜요? 그럼. 감사합니다. 그래. 네 인간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 준 거잖아. 네. 완전 고마워요. 내가 커피로 사줄게요. 감사합니다. 네. 아메리카노? 다 좋아요. 그래요.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자, 여기 투워크 동그라미 쳤죠? 몇 번이었어요? 이게 3번이었나요? 네, 그리고 4번 밑에 줄에 컨디션 뒤에 이니치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니치 동그라미 치시고 5번. 4번이군요. 미안해요. 이니치 동그라미 치시고 4번. 여기 밑에는 됐고요. 그리고 5번 문장에서 5번 밑에 had been excluded 동그라미 치시고 5번 had been excluded 동그라미 치시고 5번 그리고 6번 바로 excluded 바로 밑에 involved 동그라미 치시고 6번 PP로 앞에 둬줄 수식이죠. 그리고 바로 밑에 줄 끄트머리에 the extent to which 동그라미 치시고 7번 to which 동그라미 치시고 7번 앞에 extent를 받으면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to which를 쓰고 있죠. 요거까지 해서 7번 어법 문제 확인 좀 해놓으세요. 오케이, 이 문제는 어법 문제 아주 괜찮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아니라 점검 먼저 하고 1분 줄 테니까 점검하고 쉬는 시간 가집시다.